수사기관에서 공증한 건데 민원이라고. 그러면 형사처벌 목적이 아닌데 무고죄는 범죄 성립하려면 형사처벌할 목적이어야 되는데 당신들이 형사처벌할 목적이 아니라고 해갖고 그렇게 접수해놓고서 민원으로 그거를 나중에 제가 형사처벌할 목적이었다고 뒤집어 씌우면 되겠습니까? 내가 운전자 바꿔치기 했다고 고소하면 이게 인정이 돼요? 수사기관에 수사해서 맞아 운전자 바꿔치기 해서 이렇게 인정해야지 사실로 규명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걸 이용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운전자 바꿔치기 했다고 했을 때 녹음을 들려줘도 상대방 운전자 바꿔치기 했다고 하는데 대구 성서경찰서, 통영경찰서 이런 데서 그 녹음을 듣고 뭐라고 말하냐면요. 기가 막힙니다. 그 과장급 그런 간부급 사람들. 뭐 과장은 아니죠. 뭐 더 높은 사람들이죠. 내가 그 직급은 잘 모르겠는데 그건 수사를 해야 되는 거지. 그래요. 범인이 자백했는데 그리고 대구에 가면 통영으로 가라 그래요. 거기가 관할지니까. 통영으로 가면 그건 대구로 가라 그래요. 그냥 안 하는 겁니다. 뭐 안 해요. 그 녹음만 들으면 다 알 수 있는데 운전자 바꿔치기 했다고 그랬는데 제가 한번 들려드릴게요. 자, 들려드릴게요.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그 차에 지금 선생님 차에 타고 있던 그 사람이 몇 명이에요? 네? 그러니까 운전석에 선생님 타고 계셨고 운전하셨던 분은 선생님 그 아내인가 봐요? 아니죠. 배당하고 옆에 여자친구 그랑 뒤에 5명. 그 조수석에는 누가 앉았었어요? 거기 주차하실 때. 그때 본 사람들이 그 여자분이 운전하고 왔다 그랬어요. 예. 그리고 옆에 있었던 자, 보세요. 예, 여보세요. 자, 이 사람이요. 이렇게 맨 처음에 그 차에 4사람이 타고 있었다고 거짓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5사람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맨 처음에 남자가 운전했다고 자기가 운전했다고 했습니다. 조수석에 여자가 앉아 있었다고. 근데 나중에 본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예 그러면서 여자가 타고 있었다 운전했다는 걸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며칠이 그 다음 날이죠. 지금 이 녹음 그 다음 날 이 사람이랑 또 통화를 했습니다. 들어보세요. 이 사람 운전자 바꿔치기를 전제로 해서 다 시인했습니다. 네네. 아유, 네 전화 주셨네요. 예? 아까 네. 안 받으셔서. 네. 그래요. 뭐 좀 만나서 이야기하면 좋겠는데 안 되겠어요? 네네네. 전 뭐 얘기할 게 없으니까요. 보험 처리를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건은 그 최 선생이랑 저랑 그걸 돈을 주고받고 합의를 할 아무 법적인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나는 최 선생님한테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이런 사실이 알려지는 것도 부담스럽고 전 괜찮습니다. 근데 경찰서에 그거 안 하기로 하고 저한테 돈을 받으신 거죠? 합의서에 적혀 있는 내용. 자, 보세요. 이 합의서를 좀 보세요. 이 사람이요 돈을 이렇게 받았는데 2, 3일이 지나서 문자로 경찰 신고하겠다는 말을 여러 번 했습니다. 사람이 아파서 병원 다니고 있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병원 다니는 사람도 없어요. 이게 공갈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리고 돈을 이렇게 받으면서 민형사상 모든 법적인 책임을 합의한다고 그랬는데 이걸 깨고 돈은 돈대로 다 받고 또 다른 차 사람을 시켜서 신고를 하겠다고 그랬어요. 경찰 신고를. 10월 19일 날.
그러면 이 사람이 직접 돈을 달라고 하지 않았더라도 이건 협박이고 공동 공갈이거든요. 서로 역할을 나눠서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상대방한테 들을 때 마음에 긴장감이 없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그게 1,000만 원 가까이 돈을 이렇게 부정당하게 뺏겼는데 그거를 따지지 않고 우리가 요 당시까지는 제가 그러면 당신은 내 피해에 대해서 나도 피해가 있으니까 내 피해는 보험 처리를 좀 해주세요.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 보험 처리를 거절했습니다. 나중에 조사해 보니까 제가 보험 처리를 제가 거절했다고 그래요. 물론 10월 15일 날은 경미한 사고 같으니까 또 자꾸 이 사람들이 통영경찰서로 끌고 와서 치상 사건을 만들려고 한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돈을 얼마 주고 끝내고 싶었죠. 그걸로 범죄 기록이 남는다든지 나중에 외국에 나갈 때 비자 신청할 때 어려움이 된다든지 이러면 안 되니까 그건 정말 끔찍한 일이니까 그렇게 한 거죠. 근데 제가 분명히 보험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게 이 사람들이 말한 것이 거짓이에요. 이제 한번 계속 들어보세요. 뭐냐면 경찰서에 안 하고 그냥 우리가 이걸로 이렇게 깨끗이 하자 그리고 거기 범법 부서진 게 얼마라 그래서 제가 드린 거 맞죠? 예예예. 그런데 그런데 어제 경찰을 그런 걸 갖다가 나한테 말한 이유는 뭐예요? 거기 내용 적힌 대로 지금 말씀 안 하시니까. 어디 적힌 대로? 저희 합의서 적힌 내용대로. 그러면 내가 말할게요. 이 사람들이요, 범보가 망가졌다고 했어요. 그때 제가 또 그 사람들이 요구했던 게 아프다는 거죠. 한 사람이 특히 뒷좌석에 있었던 사람, 뒷좌석에 3사람이 앉아 있었는데 나중에 조사해 보니까 2사람으로 바꿔놨어요. 아까 맨 처음에 녹음에 이 사람이 거기 5사람 앉아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 차에. 그 뒷좌석에 3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자백한 거예요. 내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3사람. 그 중에 한 사람이 교통사고 상해를 심하게 다친 것처럼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이날 이 사람이 1,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그 돈이 뭐냐면 자동차 범버 수리하는데 500만 원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이 다쳤으니까 병원비고 뭐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교통사고 상해를 주장했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상해당한 사람이 한 명도 없죠. 교통사고 상해 진단서도 한 사람도 없고. 그리고 저희가 앞지르기 피해를 당했다는 걸 알게 됐죠. 그러니까 이건 명백한 교통사고 상해 공갈이에요. 그리고 저희한테 돈을 받는 그날 또 보험 신고를 했습니다. 그 앞에 있었던 산타페 차도 그러고 아반떼 차도 그날 신고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보험 처리를 또 해서 중복 배상을 받았습니다. 날짜까지 바꿔서. 그러니까 이게 죄가 적지가 않거든요. 근데 어떻게 시간 지내서 이렇게 뒤집어서 무고를 걸 수 있습니까? 이거 범죄자들이 한 일이 아니에요. 이건 국가수사기관에서 한 일입니다. 대구 서부지청 이 일을 처리했던 분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들으세요. 당신들이 나를 끌어다가 요새 검사가 찍고 법관이 판결하면 죄가 없어도 다 뒤집어 씌워서 빠져나갈 수가 없다고 그러는데 당신들이 나를 실형을 선고를 못하겠습니까? 어디다가 못 집어넣겠습니까? 마음대로 하세요. 그런데 내가 그거 두렵지도 않고 당신들은 죄의 대가를 받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호락호락한 게 아니에요. 지금은 마음대로 마음껏 권력을 향수하십시오. 당신들보다 더 시퍼런 무서운 사람들도 우리가 다 젊었을 때 경험했어요. 그들도 다 감방에 갔습니다. 당신들이 지금 권력을 행사하지만 권력이 취해서는 모르죠.
그 당시에는. 하지만 그 종말이 행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계속 들려드릴게요. 이렇게 했고요. 이 경찰서에서 이렇게 운전자 바깥치기를 인정했습니다. 편을 드는 거야. 자, 공정력 부인해요? 네. 그러면 됐지. 근데 자, 나한테 지금 부인 안 합니다 그랬습니다. 운전자 바깥치기 부인 안 합니다. 그런데 왜 조사관님이 지금 나한테 뭘 근거로 해서 운전자 바깥치기를 했냐고 나한테 대묻는 거예요. 다 아세요. 예, 여보세요? 편을 드는 거예요. 공정하게 하세요. 내가 처음부터 이렇게 모든 통화나 문자나 우리 대화를 갖다가 내가 녹음하고 있는 거는 내가 좋지 않은 것을 감지하고 있기 때문에요. 만약에 이거 공정하게 하면 내가 기억 넘어갈 거야. 경력 부인해요? 옆에 있었던 그 여자, 운전자 바깥치기 했던 그 여자가 제가요 조금도 나쁜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돈 많이 받아가고 그랬으면 또 계속 그렇게 돈을 뜯으려고 경찰들이랑 그러면 안 되죠. 내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공정하게 하면 이렇게 해서 넘어갈 마음이 있다 내가. 그런 의사표현을 한 거예요. 자, 계속 마저 들어보세요. 술을 먹었는지 무면허인지 난 잘 모르겠어. 나 그거 따지고 싶지는 않지만 조사관으로서 그거 조사해서 최병록이 원래 내가 시초에 말했지만 자, 그리고 이렇게 운전자 바깥치기를 했다고 통영경찰서 교통팀에서 다 말했는데 이제 몇 달이 지나서 뒤집습니다. 안 했다는 거죠. 범인 도피도 없다는 거죠. 한번 들어보세요. 운전자 바깥치기를 모른다? 아니, 그렇게 생각이 아니라 수사관이니까 정확하게 말해요. 모른다? 운전자 바꿔치기 사실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면 없었다? 범인 도피가 범인 도피 바꿔치기 이런 행위가 없었다. 없었다? 네, 그러면 처음부터 그 여자가 운전을 했고 떳떳하게 그 여자였다? 네, 저 그런 판단합니다. 그래요? 네. 그렇게 판단해요? 원미통 의심 있으시면은 또 이제 그렇게 또 하시면 됩니다. 법적 조치 하시면 됩니다. 법적 조치인데. 그럼 하시니까 저는. 그래요? 알았어. 고발도 하시고 진정도 하시고 다 하시지 않습니까? 저한테. 사실 그러고도 경찰관이야?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세요. 네. 경찰관이 그렇게 거짓말을 그렇게 이렇게 하면 말씀하지 되나? 마세요. 네, 뭘 말씀하세요? 선생님한테 다 내가 말할 권리가 있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자, 이렇게 몇 달 지나서 다 증거가 있는데 뒤집습니다. 이게 어떻게 경찰이 이럴 수 있겠습니까? 이건 경찰 문제가 아니에요. 그 위에 송치를 해서 재판을 받아도 명백한 증거가 있어도 네가 아무리 말해도 안 될 거다라는 이 사람들은 다 약속을 받은 것이죠. 내가 이거 왜 어떻게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지금 재판 과정에서 제가 그런 걸 느끼고 있습니다. 대구 서부지청에서 사기꾼들한테 무고고소를 받아서 저를 조사해주지 않았어요. 근데 왜 그런 짓을 했을까? 제 나름대로 생각합니다. 그건 무고죄가 이거 성립할 수가 없죠. 그럼 왜 그랬을까? 네, 나는 그 과정 가운데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왜 그랬을까? 통영에서 진행되는 교통사고 공판이 1년이 지났는데도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통영에서 또 경찰관들이 제가 무고했다고 이렇게 고소를 했어요. 6사람이. 본인들이 이렇게 범인 도피를 시켜놓고 본인들이 증거를 조작해놓고 내가 그걸 조작했다고 허위 공문서를 썼다고 운전자 바깥치기를 덮었다고 내 고소장을 은닉하고 조사해주지 않는다고 그거 다 허위사실이 아니라 사실이에요. 그 조사 하나도 안 해주고 그걸 무고죄로 걸었는데 그게
통영지청을 지나서 조사 한 번 안 해주고 그냥 공판이 회부됐어요? 그 공판이 회부돼서 지금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럼 왜 대구에서 사기꾼한테 그걸 받아서 할까? 그 공판 가운데 제가 제출하는 증거들, 얼만큼 어떤 걸 갖고 있는지 보려고 그러는 거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말도 안 되는 사건으로 이렇게 시간을 끌면서 계속 겁박을 하는 거, 요거 하나하나가 다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부끄럽지 않습니까? 법원 근무자 여러분, 아니 대부분의 법원 근무자 여러분이 공정과 상식과 정의를 가지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법원에 근무하시는 부패한 공무원 여러분, 부끄럽지 않습니까? 자, 이 수사 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하고 은닉했습니다. 경찰관들이. 들어보세요. 그거 시인했습니다. 증거를 없애버렸다고 그랬어요. 들어보세요. 하고 나중에 지금 어쨌든 그 얘기를 하네. 없앴어요? 없앴다 하는 게 아니고 여기 제출받은 걸 없앨 수 있어요? 없앴다고 안 했잖아요. 네, 뭐라고 그랬어요? 없앴다고 네. 표현하던가. 네, 그럼 뭘? 지금 그렇게 들었어요, 내가. 없앴다고 얘기 안 했다 아닙니까? 그럼 뭐라고 그랬어? 없어지는 거다 그 얘기를 했잖아. 그럼 우리 지금 없어진 것 같다고? 이제 반납을 했는데. 근데 교통사고로 접수를 해갖고 잠깐만. 예. 그런 걸 녹음하고 있습니까? 녹음하고 있습니까? 예, 당연히 녹음해야죠. 지금 녹음하는 건 하나 참에 말 꼬투리를 잡으려고 이러면 일이 김책이 안 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왜냐하면 제 말 들어보십시오. 왜냐하면 나는 제 말 들어보십시오. 제 말 들어보십시오. 지금 이런 식으로 녹음하는 건 상관없습니다. 나는 만약에요. 네, 그래요. 그 차에 지금 선생님 차에 자, 요거 마지막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 교통사고 보고서는요, 통영경찰서에서 작성한 겁니다. 일시는 22년 10월 20일입니다. 통영경찰서장, 여기 나오죠? 여기 보면, 피해가, 인적 피해가, 3명이 부상당했고, 또, 피해액이 500 몇십만 원이라고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10월 20일 날, 여기 보면 이제 아반떼 차에 경상 2주, 경상 2주, 이렇게 누가 상해를 당했다고 나오는데요. 요거 다 거짓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제출한 거는 질병진단서인데요. 상해진단서가 아니라 그래서 상해라고 나오면 안 돼요. 상해라고 나오면 안 됩니다. 신경통 같은 거예요. 교통사고 상해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허위를 적어놨고, 더 기가 막힌 건 이 사람들이 질병진단서를 제출한 게 언제냐면 11월 달이에요. 내가 확인해 보니까. 근데 10월 달에 부채도사님들이죠. 그냥 아주 미래를 예견하니까. 미래에 누가 진단서를 제출하는지 몇 주로 진단서를 제출할지를 미리 알고 보고서를 쓰니까 이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천공도사님보다 더 대단해요. 수사기관이 아니라 거기다 점집을 차리세요. 여기 보면 DB손보사의 이 운전자 권씨가 여자거든요. 가입돼 있다고 그랬는데 DB손해보험사에 권씨 가입돼 있지 않습니다. 이게 허위죠. 이 사람 보험 가입돼 있지 않는 사람입니다. 아반떼 차 운전했기 때문에 아무 배상 처리가 안 돼요. 그래서 저에 대한 손해는 아직도 2년이 지났는데도 보험 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통영경찰서는 이렇게 하고 넘어갈 줄 알았겠죠. 그 뒤에는 통영지청, 통영지원, 대구서부경찰서, 성서경찰서, 이런 법원, 지청 그런 데가 있기 때문이죠. 제가 이렇게 보면서
좀 기가 막힙니다.